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갈래복합 3강 지금 수필이 두 편 있는데 요 두 편 수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남구만의 용암전기고 하나는 정호승의 제비꽃은 제비꽃처럼 피면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이 제목이 좀 어렵네요. 자, 이렇게 두 편 지금 볼 건데요. 일단 여기는 이 두 작가는 모두 원래는 수필보다는 시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 남구만이라는 작가는 조선시대 사람으로 시조를 썼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의 시조, 그러니까 2016학년도 6월에 동창이 밝았느냐 이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계안 이르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가 있어요. 예, 요 시조로 유명하고 이 시조가 실제로 6월 평가원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원래는 시조가 더 유명하신 분인데, 자, 여기서는 용암전기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운금루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라는 건 결국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여기 이제 기라고 돼 있죠, 그죠? 요렇게 기라고 돼 있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다 수필이고요. 수필이고, 특히 그 용암전기니까 그 운금루기하고 똑같아요. 운금루라는 곳을 수필로 썼다면 이건 용암정이라는 곳을 수필로 썼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생숙이라는 자가 서울의 번화하고 부유한 곳에서 생장하였으나 정신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여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과 가산의 유무가 무엇인 일인지 묻지 않으며 장기와 바둑, 오만함과 방탕함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오직 문을 닫고 책만 읽을 뿐이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의 성품 보면 욕심이 없고요, 그죠? 예, 욕심이 없고 속세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사람이다 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보통 조선시대 사람들 이런 사람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예, 무척이나 좋아했겠죠, 그죠?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나에게 글을 배웠는데, 자, 이게 이제 작가와 이 사람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를 알려주는 거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글을 배웠던 사제지간인 거야. 중간에 병으로 공부를 중지하였고 또 황제와 기백의 의소를 익혀서 다소 그 의취를 알았는데, 알고 지내던 유력자에게 만류당하여 고습과 도검 사이에 종사한 지가 10여 년이 되어 절충 장군의 품계를 얻었으나 장차 노쇠한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는 개연히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 서생숙이라는 사람, 이 서생숙의 지금 일생이죠.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야. 이런 삶 요약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 그 사람이 개연히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저는 글을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고 의수를 배웠으나 통달하지 못했고 군문에서 일하였으나 또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이가 빠지고 머리가 새었으며 지기가 저하되어 당세에 써먹을 수 없으니 차라리 넓고 조용하고 적막한 물가에 스스로 물러나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유하면서 제 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차라리 넓고 조용하고 적막한 물가에 스스로 물러나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유하면서 제 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여기는 이 사람이 뭐를 만들게 된, 그래, 용암정이라는 곳을 만들게 된, 용암정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가평의 조용현 비렴산 아래에 살 곳을 정하니 이곳에는 큰 냇가에 큰 바위가 솟아있는데 두 뿔이 우뚝 솟아 꿈틀꿈틀하여 마치 물을 마시는 용 모양과 같으므로 용암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한 칸의 정자를 짓고, 그럼 이 한 칸의 정자가 뭐가 되겠어? 그래, 이름이 용암정이 되겠죠, 그죠? 이 용암정을 짓고 마음대로 구경하며 회포를 붙이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미 문장을 잘하지도 못하고 무예를 잘하지도 못하여 한 사람의 공고한 늙은이일 뿐이니 이곳이 훌륭한 인물을 만난 명승지로 일컬어지게 할 수가 없으며 이곳 또한 궁벽한 산중의 황폐한 곳일 뿐 깨끗하고 수려하여 빼어난 구경거리가 없어서 시인과 일사들이 놀고 감상할 만한 장소가 될 수 없으니 진실로 시부를 읊조리고 문장을 나타내어 후세에 전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별로 안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지위에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자기 뜻을 굽히는 자를 군자라고 하고 땅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이 빼앗으려고 다투지 않은 곳을 고유하고 한가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용인데 이런 거야. 자기는 유명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역설적인 발상이라고 하는데 왜 역설적 발상이냐 하면 일단 자신이 유명하지 않아. 자신은 유명하지 않아.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경치는 지금 여기서 여기는 이 용암정 있는 이곳의 경치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 바람에 오히려 고요하고 한가롭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도 유명하지 않고 이곳이 아름답지 않아서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역설적 발상이에요. 뒤집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뒤집어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실로 이 땅을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 땅도 저를 만난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니 공은 저를 위하여 용암정 기문을 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건 결국에 용암정 기문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인 거야. 항상 대화가 길면 핵심 의도는 마지막에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이 작가를 만난 이유예요. 자, 그랬더니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러고 말고 내 그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내가 병조 판사를 맡았을 때 그대도 편비가 되었는데 그때 그대와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는 재주가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맡길만 하고 이름나 그대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소행을 평소 살펴보면 혹은 팔이 머리만한 작은 이익을 삼하여 죽을 곳으로 달려가 형벌을 받고 질곡에 빠진 자가 있으며 혹은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바라고 무망한 사람을 본받아 끝내 몸을 죽이고야만 하는 형벌을 당한 자도 있다. 그런데 오직 그대만은 홀로 무력밖에 초연하여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에 맡겨서 비록 오랫동안 공공하고 굶주려도 마음에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으니 지난날에 재주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맡기만 하다고 일 맡던 자들에 비하면 그 득실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니 네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 서생숙의 삶을 예찬해주고 있죠, 그죠? 네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예찬을 했어. 내 들으니 용이라는 물건은 용이야. 몰래 숨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겨서 혹은 깊은 물속에 칩과하고 더러운 흙 속에 서려 있으며 또 혹은 변하여 북이 되고 사람의 손톱 속으로 들어오기라 하는 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여기서 말한 용의 속성인데 이 용의 속성을 보아하니 어디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숨기를 좋아하는 건지 알겠어. 숨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앞에 나왔던 서생숙의 삶과 비슷한 거지, 그지? 비슷한 거지. 이렇게 숨기를 바래.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는 바. 이는 모두 자취를 감추어 그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금 그대가 이 정자에 처하기를 깊은 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듯 하고 북같이 손톱같이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원래부터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좀 더 은거하는 삶을 살기를 권유하는 거죠. 그죠? 됐죠?
이렇게 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 정자에 올라 바라볼 때 산천이 두 손을 모아 읍하는 듯한 형세와 마주치게 되며 아지랑이와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 말할 만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말할 만한 것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경치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여기에서 경치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그 경문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곳의 경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작품은, 자, 위에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주제가 뭐냐 그러면 주제는 결국 서생숙의 삶에 대한 예찬과 은거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대조하고 있다는 점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과 서생숙의 삶, 용과 서생숙의 삶의 덕성을 유추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체적으로 대화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하나,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구문화의 용암전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나의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자, 이걸로 갈게요. 요건 좀 쉬워요. 예, 쉬우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꽃들은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비꽃은 결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도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대조. 인간과 꽃들을 서로 대비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결국 꽃들은 뭐하고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여기 있는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요거 공부하실 때 참고할 만한 거, 저거 참고할 만한 거, 앞에 우리 현대시에서 아마 이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앞에서 보긴 봤을 건데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내용의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현대시 5강 페이지는 88페이지가 되겠네. 여기에 기형도의 질투는 나의 힘, 요 작품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품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꽃들은 그렇게 살아간대. 어떤 것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꽃과 인간이 계속 대비되는 거야. 인간들이 인간의 잣대로 자기 중심적인 평가를 한 것뿐입니다. 벌레를 보고 해충이니 익충이니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린 인간들 앞에서 그저 스스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기적인 평가,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평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누가 하는 거? 그렇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그냥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부정적인 거. 그저 스스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만일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으로 가득 차게 하니 이것이 결국 자신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게 자신의 개성을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일의 중요성이죠. 그죠? 자, 그래서 봄이 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요렇게 지금 인간에다가 요걸 적용하고 있지, 그지? 요거를 유추적 사고라 그래. 자연물의 것을 인간으로 지금 연결했어요.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이면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게 타인과의 조화, 타인과의 조화도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나의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삶이 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개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고요.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무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는 요 두 줄 정도가 여기는 이 작품의 뭐가 되겠다? 예, 주제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여기는 이 작품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면 자,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하면 결국에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세웠고요. 여기는 이 작품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 자연의 꽃과 글자 계속 오타가 나네요. 자연의 꽃과 인간을 서로 유추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추하고 있고 그리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경어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경어체를 하게 되면 독자에게 친근감을 줍니다. 독자에게 친근감을 줘요. 친근함을 줍니다. 자,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제목 자체가 주제죠. 그래서 제목을 통해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갈래복합 3강의 두 수필은 다 했고요. 여기는 이거 둘 다 수필이기 때문에 다 어떤 깨달음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깨달음과 관련된 걸 찾는 게 수필에서의 목표다 하는 것도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